자, 공부 진행합시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 이유 모르시죠? 자, 이 왕십리 법학원 쪽을 13년 만에 이 강의실을 13년 만에 이렇게 다시 왔는데 강의실은 똑같네요. 뭐 얼굴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때 뵀던 분 한 분도 안 계시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학원 이렇게 많이 돌다 보면은 뭐 그래서 시간이 맞으면 이렇게 강의가 나오고 또 이렇게 뭐 한 학원에 또 한 뭐 2, 3년 강의하면은 또 학생들이 좀 또 싫어한대요. 그래서 한번 또 바꿔주고 이렇게 돌고 돌면서 이렇게 정리 나가는데 이렇게 그 새롭게 이렇게 오랜만에 학원 오니까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사실은 처음 간 학원이나 좀 낯서는데 그래서 예전에 한번 왔던 학원이라 이렇게 조금 낯선이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하고 만남이 더 반갑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우리 7회 우리 자격시험 준비하는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 부동산 세법이죠. 세법 본 시험에 가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점수 나올 수 있도록 저로 최선을 더 열심히 이렇게 시험에 나올 걸 꼭꼭 찍어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랍니다. 자, 이제 그 11, 12월 과정은 기초 입문 과정인데 우리 입문서가 아마 다음 주쯤에나 한번 나온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차례했던 유인물을 프린트를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한 2주 정도 이렇게 좀 하려고 그 입문서에 이 용어가 많이 가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은 기초 입문 과정은 과목별로 용어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적응한 단계니까 이러면서 활용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27회 대입해서 이렇게 첫 시간이니까 또한 저하고 또 첫 만남도 되고 그러니까 제 이름은 뭐 유인물에 적혀 있죠. 한번 해서 또 중개사를 공부를 하면서 또 세법 이렇게 강의 교수님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래도 제 이름 많이 보일 겁니다. 뭐 또 어느 사이트 동영상을 무료로 한번 보려고 그래도 봐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뭐 제가 뭐 십몇 년 이전에 와서 강의했던 거 했지만은 뭐 이렇게 강의를 처음 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강의를 오래 했다고 해서 그래서 강의를 잘한 건 아닙니다. 강의를 잘하냐 모르냐는 본인이 강의를 들으면서 야, 그 설명한 내용이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정리가 된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접해보니까 문제가 풀린다. 또 시험장 가서 좋은 점수가 나와서 결과가 좋다. 그러면 강의가 좋은 강의고 잘한 거고 아무리 인기 스타 강사를 할지라도 아니 수업을 들으니까 말투도 안 들어와 자 귀에 들어도 안 해 정리도 안 돼 말아듣지도 못하겠어 그 문제도 안 풀려 자 그럴 수 있거든요. 왜? 사람 성향 때문에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이렇게 공통 분모를 찾아서 이렇게 정리 한번 하도록 하랍니다. 그런 점에서 자, 부동산 세법을 정리를 할 때 저는 한 세 가지를 어차피 이제 입문에 아무 쉽게 말하면 오리엔테이션, OT 겸해가지고 자, 과목의 특성도 알아야 되고 어떤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뭐가 중점적으로 또한 정리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좀 볼 수 있는데 저는 자, 세법뿐만 아니라 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자, 부동산 세법은 우리 중개사 과목에 부동산학 개론만 학문적인 이제 이론적인 과목이라면 다른 과목은 민법 1차에 2차에 공법, 중개사법, 그다음에 공시법, 세법이잖아요. 그러므로 당연한데 자, 부동산 세법도 법과목이다. 법과목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우리가 생활하면서 또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세금일 거예요. 뭐 세금이란 건 압니다. 세금. 뭐 세금인데 그게 법이냐? 당연한데 세금으로만 생각을 하지 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실무적으로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격시험을 위한 시험 과목으로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과목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는데 그러면서 법은
어느 가면 법은 재미있는 딱딱하다, 재미없다. 그런 생각 만들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개사를 공부를 하면서 참 접하면서 느낀 분들이 대부분 어떠냐면, 법이 너무 많다. 이것도 법이고 저것도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 과목이 있습니까? 법의 이해, 이걸 법리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된다면 이 자격시험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법도 법 과목인데 제가 왜 강조냐면 세법은 흥미, 관심을 좀 갖고 시작을 하면 더 접근이 빨라지는 게 뭐냐면 어차피 생활하면서 밀접히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시험 준비하지만 알고 있으면 뭐 세무서를 가든 우리는 지자체 세무과를 가든 또 어떤 사람 어렵게 이야기를 하든 간에 그 말을 무슨 세법 세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 좀 알아듣고 말을 건넬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리고 가장 우리가 세법을 공부하는 우리가 근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목적이 뭐냐면 절세입니다. 절세, 탈세가 아니라 절세, 세금을 좀 덜 내는 게, 덜 낼 수 있으면 덜 내는 게 좋죠? 아마 여러분도 저도 그렇지만은 왠지 본인이 또는 본인의 집이 세금 잘 내고 제대로 내고 다른 사람은 다른 집은 세금도 안 내는 것 같고 나만 먼 신 같고 여기서 먼 신은 한자가 생략됐습니다. 뭔 신입니까? 뱅신. 그 생각 들잖아요. 하지만은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이 왠지 우리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갖고 법을 알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법을 아는 겁니다. 법을 알면 절세가 보이거든요. 뭐 여러분이 별도로 세법의 절세 방법은 만약에 어느 방송에서 뭐 세무사라든가 회계사가 나와서 또는 공무원이 나와서 뭐 절세 얘기를 하면요. 다 무슨 이야기 하세요? 법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절세가 보이니까. 자, 그런 점에서 세법을 우리 시험 과목으로 공부를 하지만은 법 과목이지만은 딱딱한 과목이지만은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갖고 생활하는데 그래도 좀 필요하다. 도움이 된다. 물론 중개업 실무하실 때 세법만한 게 없습니다. 실무할 때 가장 중요한 과목이 세법이에요. 그건 나중 문제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조금 필요도 하고 알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좀 흥미를 가지면 또 하나는 우리 시험은 2016년 10월 한 넷째 주 토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장기 레이스예요. 안 그래요? 장기 레이스. 우리가 이제 컬큘럼이 11, 12월에 기초인문, 1월, 2월은 기초이론, 3, 4월은 기본이론, 5월, 6월은 심화이론. 그 다음에 7, 8월은 문제풀이 일반적으로. 9월 달에 동영모의, 10월 달에 개별 특강. 일반 그 컬큘럼이거든요. 상당한 지금까지 과정상으로 힘든 과정들이에요.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남은 건 아니지만 또 적게 남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장기 레이스가 되기 때문에 과정에 힘든 시간이 안 올까요? 오죠. 짜증도 나고. 옆 사람은 같이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옆 사람은 한 2월, 3월 모의고사 보잖아요. 처음. 모의고사를 보는데 같이 시작한 것 같은데 점수 좀 잘 나왔대요. 본인은 점수는커녕 말을 그럴 점수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시작하면 한 번 칩니까? 짜증나기 시작해. 왜 나는 안 되지? 내 머리가 나쁠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뭔가 그 과목에 공부하는 게 좀 방법, 접근이 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자리에 앉아서 같은 시간에 같은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정리하면서 왠지 본인이 뭔가가 잘못되고 정리 안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게 그 과정이 정말 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목의 특성을 살려서 공부를 하면 세법은요. 저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번 26회 때도 그랬습니다. 세법은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면서 잘 몰라. 그래서 답을 체크를 하고 나왔어. 제가 그래서 상대 시험장도 가고 그러니까 나오면 물어보죠. 시험 잘 보셨습니까? 하면 보긴 봤는데 왜 불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답을 체크한 게 그렇게 생각이 많이 안 나.
근데 답은 체크를 했어. 근데 막상 이제 시험 나와서 이제 뭐 공단 나오는 가답을 맞춰보니까, 맞았어? 맞았어? 그게 뭐냐면은 과정에 수업을 들으면서 정령이 있거든요. 막상 문제를 봤을 때는 그 지문이 다 하는 게 아니야. 즉 세금이 다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왠지 설명을 들으면서 그게 간단히 생각난 것도 있어. 그래서 어차피 답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냥 안 보고 찍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 그쪽으로 답을 했어. 그래서 그게 정답이었어.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시험이란 것은 그 문제의 지문에 100% 알아서 푸는 문제도 있지만은 대부분 감으로 읽어가면서 이게 옳은 거다 틀린 거다 아는 문제도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체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과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뭔지 아세요? 계절에 뭐 과일 나오는데 제가 좋아하는 과일은 감입니다. 감. 여러분도 감을 권유합니다. 감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 감이 오는 겁니다. 또 강의하면서 강의에 지금 감이 떨어지면요 마이크 놔야죠. 안 그러겠어요? 아직까지는 감이 살아있어요. 여러분도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여담인 줄 감이 있어야 돼요. 자, 세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과정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강의하는 교수님의 과목의 특성을 살려서 강의를 할 때 그 강의를 충분히 신뢰도 하고 믿음을 주면서 확신도 가져가면서 그렇게 정리하시는데 그래서 복과목이라는 것을 정리하면서 흥미를 갖는다. 여기에 좀 연관해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있습니다. 을순이 개인입니다. 그럼 개인 간에 부동산 예를 들어서 뭐 시작부터 갑을 나오니까 민법서 지겹게 보는데 자 갑하고 을하고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사고 팔았다 그 말. 그러면은 갑돌이는 화살표가 을로 갔으니까 매도자 파는 사람. 자 을은 산 사람 매수자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세금을 접목을 시키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수자 산 사람은 무슨 세금을 생각해야 되냐면 취득세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생각해야죠. 알죠? 이 정도는 알아요. 그 내용 잘 몰라도 부동산 거래를 하면 부동산 산 사람은 취득세, 부동산 판 사람은 양도소득세. 관심을 둬야 돼. 생각도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돼. 자, 그랬을 때 이 부동산 산 사람은 취득세라는 세금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입니다. 60일 내에 뭐 공부하면서 지겹게 듣겠지만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60일의 기한이 주면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우리 본시험에 아마 매회 나오는 지문이지. 본시험에 25회 때는 이게 가로넣기로 60일 숫자 집어넣어봐라. 25회 때 기출문제. 26회 때는 지문 문제. 자, 왜 가장 기본이니까. 자, 그럼 이걸 지금 강조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그럼. 그러면 산 사람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세금을 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판 사람은 팔았으니까 파는 날이 양도일이 되겠죠. 그래서 양들이 속하는 달에 말일이 있습니다. 말일. 이 말일부터 2달. 2개월 내 애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애정신고 납부를 해야 돼. 그러면은
자, 2개월 내 애정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 속하는 달의 말부터. 자, 근데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요. 자, 봐보세요. 그 다음에. 자, 판 사람은 양도 1이 속하는 달의 말일, 산 사람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자, 그러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 계약서 작성을 하죠. 매매서 작성을 해서 계약금 매월 며칠 얼마, 중도금 매월 며칠 얼마, 비록 중도금 있다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잔금 매월 며칠 얼마,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네요. 하죠. 그래서 자,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이 있죠. 자, 그런데 생활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오늘이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오늘이 잔금 지급일이야. 그럼 잔금을 지고 집이라든가 상가를 비우고 들어가고 나오면 그러죠. 근데 사정의 경우에 따라서 어제, 하루 전날, 어제 실제 잔금 치를 수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하루 늦게 내일 잔금 치를 수 있죠. 그런 거 없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상황도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자, 이 매매에 따른 사실상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이 있어. 자, 이럴 경우에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이 취득한 날이 각각의 개인 간의 매매라면은 계약상 잔금을 따져. 그런데 자, 양도소득세 양도 1을 따질 때는 사실상 잔금을 따져. 같이 잔금 지급일인데 계약상 잔금이냐, 사실상 잔금이냐, 대금 청산한 날이냐, 대가로 깨끗이 받은 날이냐, 실제로 받은 날이냐,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 시험 공부할 때 정말 주의하고 반드시 구분할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지금 설명을 하냐? 취득세는 같이 잔금인데 계약상 잔금을 따지고 취득한 날을, 양도소득세에서는 계약상 잔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 실제 잔금을 언제 주고받았냐, 대금 청산이 언제 이루어졌냐, 대금 청산, 사실상 잔금을 따지게 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해져서 그래서 취득세 공부할 때 취득세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에 세금을 내야 된다. 취득일이. 양도세는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달 내 양도세 애정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설명을 해. 정리해야지. 내가 복습하다 보니까 미쳐버리겠어. 뭐가? 왜 취득세는 계약상 잔금이고 왜 양도세는 사실상 잔금이 될까? 안 궁금해요? 궁금하지. 궁금하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요. 시험에는 잘 나오고, 그러니까 정리 안 되시면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고 뭔가 일관성이 없어. 공부를 만약에요, 일관성 있게 문제 나올 때만 틀렸잖아요. 그러면은 공부하면 맞을 수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고 그런 문제는요, 본 시험에 가면 꼭 그런 문제 나와서 아주 머리 깨지게 만듭니다. 이상해요. 본이 왠지 와락가락했던 문제도 있잖아요. 정리 안 돼가지고. 그런 문제를 안 나오면 좋은데 꼭 시험장 가서 문제 보면 꼭 나와. 그럼 거기에 이제 머리가 막 브레인스톰, 폭발, 두뇌 폭발이 나고 막 미쳐버린다 막. 그러니까 거기에만 그러니까 충혈이 돼가니까 집중이 안 돼. 그런 문제가 술술 풀리면 다음 문제도 보면서 풀리는데 한 번 딱 문제 풀다가 막 해가지고 눈이 충혈돼. 그럼 눈이 충혈되니까 고개 한번 흔들어. 그리고 눈 한번 비벼. 눈 비비면 더 충혈이 돼. 시험지 더 안 보여. 그러면 이제 고개 2번 돌려. 그러면 짜증나 이제. 그리고 고개 돌려 이렇게 하면은 감독이 또 뭐라고 그래? 고개 돌리지 마세요. 나만 본 것 같아, 감독관이.
그 한마디 들으면 이제 더 긴장이 돼. 시간은 흘러가. 교수님, 그거 어떻게, 경험 많잖아. 자, 그래서 궁금하니까. 그래서, 다음날 이제, 저를 만나기만 기다렸어. 그래서, 자, 오니까,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취득세는 매매에 따른 계약상 잔금 취득가 나르고, 양도세는 정리 보니까, 사실상 잔금을 따지게 되는데, 왜 그럽니까? 그런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질문할 거야, 안 할 거야? 여러분 공부하다가 저는 질문 언제든지 질문을, 이제 수업 중에는 이제 서로 수업 시간 과정이니까 좀 쉬는 시간 수업 끝나고는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궁금한 해결해야지. 안 그랬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 근데 여러분이 기분 언짢지 못할지만은 제 답이 뭔지 아세요? 질문의 답이 법대로 오세요. 법대로 오세요. 그게 제 질문의 답이에요. 돌아서가지고 차마 쌍쇼다면서 아니 몰라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답이 법대로 오세요. 법대로 오세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답이요? 그 많은 정답이 없어요. 질문에. 질문에. 그걸 여러분 질문하는 사람이 받아줘야 돼. 그 법대로는 의미는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자 취득세라는 세금은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규정이 되어 있어. 소득세법에 양도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해라. 취득세는 지방세법상 개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계약상 잔금으로 해라. 딱 법에 지금 이 법 과목의 법을 지금 처음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것을 여러분이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입법권자도 아니고 지금 국회의원 입법부 놀고 있지 마. 여러분 입법권자입니까? 여러분 입법합니까? 법 만든 사람이에요? 만들어진 걸 지금 우리가 수행하고 지키고 행위하는 거지?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것을 먼저 받아줘야지. 우리 시험은 그 이유 왜 그러는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것을 숙지하고 있냐 없냐, 그걸 구분해서 알고 있냐 없냐, 그게 시험인 거예요. 왜 재정 이유, 왜 취득세하고 양도세 시기가 다르는지 그 이유 한번 설명해봐라. 근거 제시하고. 그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이에요? 주관식이에요? 공부할 때냐 궁금증은 유발이 되죠. 그런데 궁금증 유발이 되는 게 공부하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세법을 공부할 때 먼저 법과목이라는 걸 바탕을 둬서 법에 규정이 된 걸 먼저 숙지를 먼저 해야 돼. 그 다음에 제 설명, 그 법대로라는 말, 그래요?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구분이 됐는데, 그래 더 궁금해요. 그래야 다음에 제가 그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취득세라는 세금의 성격 때문에, 양도소득 세금의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도소득은 취득하면 되는 세금이고, 양도소득은 사서 가서 팔 때 차익이 부담시킨 거야. 그 기간이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양도소득은 그 차익에 대한 실제 얼마 이득을 얻었냐는 거야. 실제 이득을 따지는 거야. 그래서 잔금 지급을 따져도 좀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나게 개정된 거야. 예전은 더 복잡했어. 지금은 좀 단순해졌지. 그래서 법대로 하라는 걸, 법과목이라는 걸. 저는 세법 강의하면서 이제 1월, 3월 달이면 기본소 과정 할 때도 한 번쯤은 말씀드렸지만 자주 이야기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입문과정 항상 시작할 때 OT겸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저희 법과목 법대로라는 겁니다. 이런 과목의 특성이 더 심하니까. 이뿐만 아니에요. 봐보세요. 똑같이 지금 칠판에 썼는데 자, 이 숫자를 보니까 2달이야? 60일이야? 아니면 2달하면 거의 60일 의미가 될 수 있잖아, 안 그래요? 아, 이거 30일 하면 2달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2달을 60일 내 예정신고 납부하라. 만약에 취득세에서 2개월 내 신고 납부하라. 그렇게 나왔어. 그러면 틀려. 왜 틀려? 왜 틀려? 아직도 어두운 밤이에요? 이미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법에 지방세법의 취득세는 60일 내 신고 납부하라고 돼요. 그러면 답지에 이게 가로에 60일 2개월 있을 거 아니에요. 답지에 2개월이 아니야. 60일이야. 에이, 하루 정도 차이 날 수 있는데 그거 안 봐줍니까? 뭘 봐줘? 그런 거 없어. 그러면은 60일과 2개월 이거잖아. 어떤 분이 이거 혹시 60일로 하면 안 됩니까? 2개월 하면 안 됩니까? 암기할 때, 기억할 때 안 돼요. 2달로 해야 되고 60일로 해야 되고. 자, 왜? 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법에 규정된 거 여러분이 바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세법 공부하면서 제가 오늘도 뭐 다른 얘기 말씀드리고도 영어도 설명하겠지만 이것만 한 게 없어요. 이것만 오늘 잡아놔도요. 생각하고서도 공부할 때 아니 오늘 공부 바로 시험장 갑니까? 이제 시작인데 이걸 염두로 공부하면요. 세법 정말 어렵다고 하는 과목이에요. 난해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니 저도 정리하는데 세법이 정말 힘들다 복잡하다. 아니 공부한 사람이 대부분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제가 처음에 이 법과목의 법대로 하라는 걸 바탕을 두고 공부하신 분은요. 힘든 건 맞지만 정리하는데 다른 분보다 훨씬 빨리 세법 정리해서 세법은 전략 과목입니다. 전략 과목. 효자 과목이 됩니다. 전략 과목이 돼요. 전략 과목의 고득점 과목이 됩니다. 고득점. 마음이 아픈 이야기지만은 저는 이 전략적으로 목표를 둘 때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합격이지, 안 그래요? 아니 과목별로 과락 40점 넘겨서 평균 60점 넘겨서 합격하면 돼야 만점 맞아서 합격하려고? 만점 맞아서 수석하신 분들 이제 지금 수석 발표 안 하지만 과거에 수석 발표했잖아요. 우리 시험 수석. 그분들 지금 뭐 하신지 아세요? 다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한 분은 무슨 영어 보고 있어요. 누군지 알아. 왜 제가 했던 상주 수석 나왔으니까. 그분들은 수석을 했다는 건 자부심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는 업을 하는데 못해. 나는 수석을 했는데 수석 합격한 사람인데 아니 수석 합격하나 딱 60점 돼가지고 합격하나 자격증 컬러가 틀립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아니 사무소 걸어놓은 자격증이 똑같아. 뭐 수석이라도 금때 붙어있습니까? 없어. 오히려 점수가 좋게 나오신 분은 수석은 중개를 하는데 그 자부심 때문에 업에 너무 업에 가볍게 보는 거야. 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 합격까지 했는데 수석했는데. 그런데 정말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정말 라이선스를 합격을 정말 60점 좀 올라가죠. 60점 돼가지고 합격이잖아요. 그분들은 실무하는데 더 적극적인. 실무는 적극적이어야 돼요. 응? 사람 인간 대인 관계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 중개 보면서 왔어요? 뭐 물건 없는데 봤어요? 그러면 누가 좀 이거 만집니까? 안 그래? 그럼 여기서 제가 적극적이게 했는데 공부도 사실은 조금 어차피 이제 시작을 해서 학원에 와서 아니면 적극성을 여러분이 둬야 돼.
적극성을. 그냥 학원만 왔다 갔다 그냥 뗄렁뗄렁 뭐같이 왔다 갔다만 하면 다 될 것 같죠? 안 돼요. 수업 끝나고 나서 자습실 같은 데 활용하면서도 공부도 하고 경우에 따라 동영상 보면서 다시 좀 시너지 효과도 보면서 한 번 더 반복하면 그렇게 많은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수업만 뗄렁뗄렁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그만큼 더 시간적인 적극성을 또 둬야 돼요. 자, 그러면서 제가 목표는 합격이지만 전략 과목으로서 고득점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뭐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세법은 공시법과 더불어서 한 과목 패턴이 되는 거예요. 관학을 따질 때. 그래서 세법은 자 40문제 중에 16문제가 나오죠. 뭐 이거야 뭐 제가 뭐 다른 문항수 말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공시법이 24문항이 나오죠. 자, 그죠? 그래서 이 40문항 해서 관학을 따지는 거예요. 관학, 과목 관학을. 뭐 세법만 관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시법과 해서 40점을 넘겨야 돼. 그게 관학이에요. 자, 그래서 공시법 공부하지 말란 게 아니라 세법은 16문제 출제가 되는데 일단 전략적으로 고득점 과목으로서 저는 목표를 14문제는 접근한다. 본시험에서. 목표를 잡을 때. 16개 다 맞을 수 있어요. 다. 근데 최소 14개는 넘겨야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잡아요. 그래야 뭐 13개, 12개 맞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처음부터 세법이 조금 공부하는 식으로 좀 힘들다 그러니까. 그리고 문항수가 적다 보니까 공부하는 시간의 배정이 좀 적어. 다른 과목에 좀 밀려. 공부하는 시간이.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세법은 한 절반 정도. 한 8개나. 한 7, 8개만 맞아도 성공 아니냐. 그래서 합격할 수 있어요. 세법 7개, 8개 맞는다고 해서 합격 못하는 거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매일 주어진 강의 시간이 똑같잖아요. 그래요? 매일. 그만큼 수업의 시간을 배정해서 공부를 하면서 시간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 정말 중요한 민법도 하루 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민법 3일 합니까? 일주일에 3일 강의예요? 몰라요? 매일 과목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매일 공부하면서 수업 들으면서 시간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를 14개 정도の목표를 잡아야 그럼 뭐 14개, 15개, 16개 다 맞을 수 있지만 마시면서 12개, 3개 세법 12개, 3개 맞으면요 정말 잘 맞는 거예요. 그러면요 2차 뭐 다른 거 잘 봤겠지만 일반 2차집니까? 합격하는데요. 거의 세법서 보통 10개 넘게 맞으면요 2차 떨어지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차에서 뭐 공법도 점수 안 가르쳐 있지만은 대부분 공법도 연습 나왔을 때 세법 점수가 안 나오신 분은 토탈 봤을 때 합격 확률이 적습니다. 저거 세법 3개, 4개 맞아가지고 연락해서 합격한다? 드물어요. 드뭅니다. 제 경험이 제가 지금 많이 오래 강의했잖아요. 학원 돌아가면서 많은 수강생들 봤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아니 맨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지역도 다니면서 이렇게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자 시험 보고 나면 들어가 보면은 또 이야기도 하고 다 보잖아요. 아니 그렇게 세법 수업 시간에 좀 들어라. 세법 좀 들어라. 에이, 한 모의고사 한번 봐봤더니 한 10개 나왔디야. 그냥 한번 보고 그냥 찍었더니 그러니까 에이, 세법 한 7, 8개 맞으면 합격. 26회 때도 이번 시험에도 세법 3개 맞았어. 그래가지고 2개가 부족한 거야. 2개가. 2차 토탈. 1차는 널널하고 2차도. 그럼 자 2차가 2개가 부족해. 세법 3개 맞았어. 만약에 한 5, 6개 맞았었던가 여유가 있었던 건데. 아니 세법 3개, 4개. 아니 문제 그냥 찍었던 게 아니라 그냥 한 번호 하나로 찍은 게 아니라
보고 다시 이렇게 체크를 했더니 차라리 한 번호로 그냥 4번이면 4번 쫙 14개 찍었으면 확률이 3개, 4개야.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랬으면 그분 이제 푸념식으로 그냥 다 그냥 번호 하나로 찍어버릴까.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이 차.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제 강했던 학원에 얼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수님 이번에는 세법 첫 강부터 마음 먹었어요. 안 빠지기로. 그냥 그 외에 다른 공부는 수업 시간은 안 빠지려고. 특히 왜 그러냐면 세법은 2016년 4월까지는 세법은 수업 시간만 집중하는 거예요. 복습들 하라고 저는 하질 않습니다. 하라고 안 해요. 수업 시간 집중을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만 반복적으로. 아니 복습하면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민법을 더 해야 돼요. 민법. 민법 개론, 특히 1차 동차하신 분은 민법 개론 7대3으로, 민법 한 70%, 개론 30%.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 외 시간에는 민법 개론에 집중해서 특히 민법에 집중해야 돼요. 민법이 되면 사실은 우리 자격시험 준비하는데 거의 합격으로 간다고 봐도 돼요. 근데 민법이 안 되면 시험 볼 때까지 다른 과목에 다 영향 미쳐. 민법이 안 잡히고 민법이 기본 점수, 목표 점수에서 합격 점수 안 나오면요. 불안해가지고 안 되고 정리도 안 되고 그리고 시험장 가면 또 불안한 거야. 본 시험 가서도. 교수님은 세법 강의하는데 왜 민법 이야기를 합니까? 어차피 여러분 얼굴 처음 보면서 2016년도 본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세법 제가 전문가 양성입니까? 아니요. 합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11월 좀 시작한 입문과정부터 또 민법 개론, 특히 민법은요. 입문과정에 영어 정도 하면서 그 중에 다 그 시험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민법은 특히. 더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 점수를 정확히 잡으면서 전략감으로 효자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또 하나는 왜 세법은 이렇게 고득점 할 수가 있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과목은 어떤 유형의 어떤 내용이 어떤 문제로 출제될까 조금 모호해. 근데 세법은 어떤 유형의 어떤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 게 상당히 예측 가능해. 예측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내용이 어느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라는 게 너무 난해해지니까 공부해도 불안한 거지. 그런데 어떤 유형이 어떤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올 거라는 건 상당히 예측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설명에서 아마 언급하겠지만은 눈에 딱 보여. 나올 거야 알아. 뭐가 어떻게 나올지 딱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뭐가 고득점 안 나오겠어요. 그게 두 번째 관점. 세 번째는 이제 세법은 과목 특성상 개정에 민감한 과목입니다. 개정. 자, 법은 다 개정이 되죠. 어느 법이든 간에 그 불변이겠어요? 시대상이 바뀌면 법도 바뀌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런데 세법만 하겠습니까? 아마 방송 많이 듣고 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뭐 세법 거의 개정 내용 많이 이야기합니다. 방송 보도 되고 이렇게 뭐 지금 바뀌었고 내년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래서 뭐 7월 1일부터 달라진 법률, 1월부터 달라진 법률, 뭐 방송도 뉴스도 나오기도 하고 뭐 책자도 뿌리기도 하고 그런 거 안 봤어요? 세법은 개정에 정말 민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16문제 안에 개정이 된 내용은 본시험에 거의 직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예측 가능하다는 이유도 하나도 유형도 그렇지만 개정 내용만 만약에 문제 개정 내용만 숙지 잘해도 서너 문제는 그냥 보너스가 되는 거예요. 다 몰라도 개정 내용 숙지만 잘해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개정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지금 이 개정이 참 제가 또 국회의원인데 이 의원들 진짜 돈 안 주고 다들 집에 보내버려야 돼. 일도 안 하는데 뭐냐면은 지금 보세요. 소득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가 돼 있는데 심의도 않고 있어 지금. 아니 소위원회에서 해서 전체에 넘겨서 법사위에 넘겨서 본회의도 넘기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손에서 아주 장수 떨쳐보지도 않고 있어 지금. 무슨 자기 밥그릇에 싸우고 있는 뭐 전국구 비례대표고 그거 하다가 지금 또 다 넘겨버렸고 예산안도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돼가지고 응?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는 12월 30일 날 막판에 가서 정 심의도 안 한 과정에서 이제는 국회의장이 이끌고 와 이리 와 내년 시행을 해야겠습니까? 와 직권상정해서 그냥 됐죠? 그냥 통통통. 그럴 바엔 차라리 지금 통과시켜주든지. 그러면 공무원의 입장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이건 개정안이다. 앞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개정안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 개정이 되면 다행인데 특히 2015년도 이제 올해 공보시면 혹시 있으면 올해 개정 바뀔까라고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뭐 때문에 밀려가지고 떨쳐보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기본세는 개정될 거라고 다 안으로 해라고 이렇게 막 이러고 책도 써놨어. 근데 개정이 안 돼버렸어. 그러니까 막판 시험장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고민된 거야. 이게 개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왜? 시험에 다 직결된 것들이거든. 그래서 우리 26회 때 본시험에 다행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출제했기 때문에 다행했지. 이런 내용들이 만약 시험에 본시험에 출제됐다면요 상당히 혼돈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개정안이 그것도 뿐만 아니라 올해 또 개정안 내년 시행 개정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 올라와 있어. 26회 기출문제 안에도 이 개정이 되면 답이 없어. 답이 틀려. 비록 올해 26회 시험인데도 본시험인데도 개정안대로 풀면 답이 복수야. 당장 그런 내용 많아. 그렇기 때문에 개정에 민감을 해서 제가 혹시 설명한 내용 중에 혹시 입문서라든가 혹시 기본서 나올 때 개정 나오면은 뭐 개정안은 좀 써줄 거예요. 안이라고 써놓고 몇 년? 16년 이렇게. 또 개정 내용은 이렇게 16. 경우도 15년 개정 내용 중에 좀 중요한 건 15. 이렇게 16안이라든가 16 이렇게 써주면 아, 그 내용은 개정 내용이고 개정안 내용이니까 아, 신경을 좀 더 써봐야겠구나. 이런 걸 좀 참고를 하면서 정리하면 그래서 제가 1월 달쯤에는 분명히 개정이 되면 이 내용들을 다 만들어서 프린트 드릴 테니까 이런 거 여러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제가 개정세법 비교를 해가지고 다 정리해 드리니까 그때까지 공부를 하면서 좀 공부를 다 개정이 민감한 과목이니까 개정도 좀 신경을 써야겠구나.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아직 이제 시즌 공부 내용도 안 했지만 세법 공부하는데 그 과목의 특성 어떻게 공부하고 뭘 공부해야 되는지 이것만 하는 게 있습니까? 법과목 법대로 하자. 전략적으로 고득점 과목을 갖고 문제 상당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과목을 하자. 개정 내용이 많으니까 이런 내용을 숙제는 좀 더 신경을 쓰자. 이렇게 바탕을 두고 이제 용어 등도 보고 이제 내용도 보고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쉬었다 해야지 이제. 쉬었다 합시다.